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김보람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 코스피는 0.7% 오르면서 191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오릅니다. 1.4% 정도 오르면서 지수는 509포인트인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1920선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가 많았던 10월 증시,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4% 정도 조정을 받았고 코스닥도 2% 넘게 내리기도 했는데요. 다가오는 11월장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는 미국의 대선과 그리고 중국의 권력 이양이 예정돼 있는데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지 11월 한 달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기간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장중 1920선까지 올라섰는데요. 오후 들어서면서 191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76% 상승하면서 191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1,5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66억 원, 592억 원의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방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꾸준히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1.48% 상승하면서 509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200억 원 이상의 순매도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닷새째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월말을 맞아서 수출 기업의 내고 물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환율은 1원 하락하면서 1,090원 5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 약 보합권에서 거래됐지만 현재는 0.46% 강보합권으로 돌아서면서 130만 원 선을 재탈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자동차 3인방 어제에 이어서 동반 오름세가 좋은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 역시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도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이 동반 여부콜이 들어오면서 현재 4%에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신한지도 역시 0.27%의 상승 흐름. SK하이닉스는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이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현재 2.06%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주당 8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던 파라다이스, 현재는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1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SM도 1.75%, 2%에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다음은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오늘 CJ ENM 6.20% 급등세를 보이며 주당 1,7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오늘 시즌과 포스코 ICT도 상승 흐름이 좋은데요. 현재 2%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내던 자동차주 주가가 오늘도 이틀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현대자동차 3인방이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무지스의 신용등급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는 강보합권, 현대모비스는 1.65%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위아와 SL 역시 2%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주 주가가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에 힘입어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이 4%에 가까운 상승 흐름으로 주당 11,50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호남석유와 금호석유 역시 1% 이상의 상승 흐름, KT케미칼도 1.89%,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며 주당 2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정유주 주가가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이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주당 3,50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GS 역시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오늘 S오일이 4%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오일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제네릭 제약 기업인 테바사가 국내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주 주가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독약품이 14.90% 상한가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제약주가 아주 좋은데요. 명문제약, 근화제약, 삼일제약, 삼화제약까지 모두 다 상한가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LG그룹주 주가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동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이 4.08%, 주당 12,00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LG와 LG상사 역시 3% 이상의 상승 흐름, LG이노텍도 오늘 2% 이상 상승으로 현재 7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주가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조이맥스가 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주당 1,600원씩 오른 모습인데요. 오늘 컴투스도 1.39%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YD 온라인이 눈에 띄는데요. 3.33% 상승 흐름으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YD 온라인은 오늘 애니팡에 이어 드래곤플라이트가 인기를 끌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드래곤플라이 역시 13.68% 상한가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엔젤 투자자에게 소득공제를 적용할 거라는 공약이 나오면서 관련주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창조사주 중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2.90%, 3%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대성창투가 오늘 6%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역시 4% 이상의 상승 흐름, 제미니투자와 큐페키탈 역시 2% 이상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복지 정책에 관련한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생명과학과 우리들 제약은 상한가를 바라봤고요. 바른손 역시 13.77%로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가 본격화가 되면서 안철수 테마주 주가가 동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써니전자가 12.01%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5,97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솔고바이오와 미래산업 역시 5% 이상의 상승 흐름, 링네트와 우성사료 역시 9%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영희였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조금 아쉽게 코스피가 1,900 조금 못 미치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단번에 1,910선 위에서 출발한 이후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끄나 봤더니 어제 매수했던 외국인 쪽에서는 하루 만에 매도 전환했고 기관 쪽에서 만드는 지수더라고요. 업종 가운데서는 제약, 화학, 정유 눈에 띄던데 누가 사고 있는지 수급 특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특히 연기금 쪽에서 역시 많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매수의 그 업종을 좀 보면 전기전자 쪽을 좀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종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화학업종이 오늘 종목들이 강한 반등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한 500억대 이상의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매수를 했지만 오늘은 선물은 매수합니다만 현물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 많은 양의 매도는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전자 쪽에 좀 매도가 좀 많이 치중이 돼 있고 뭐 음식료라든가 이쪽에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동안 좀 강했던 섹터들 중에서 일부는 좀 조정이 나오는 이러한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고 뭐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반등의 흐름 주초에 좀 이러한 반등 이후에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약간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약해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오늘 어제 사실은 좀 기대 이하의 좀 그런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좀 한번 좀 강한 반등, 오늘까지 좀 강한 반등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좀 오늘 시장의 흐름도 어제에 이은 그러한 좀 반등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던 그 섹터 부분만 좀 달라진 그러한 흐름이고 일단 그대로 반등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회적인 강세죠.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1900선을 지켜주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코스닥 시장의 그런 종목별의 흐름들이 잘 유지가 되고 강했던 섹터들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물론 순환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만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1900선 이탈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 좀 급락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난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좀 1900선을 좀 지켜주면서 코스닥 쪽이 상대적인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의 이런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제와는 크게 일단은 시각을 좀 그대로 좀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은 반등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900선을 좀 지켜주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각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요. 오늘 뭐 특징의 업종을 좀 살펴보자면 초반에도 좀 말씀이 나왔겠는데요. 뭐 제약주의 흐름이 가장 오늘 눈에 띄죠. 세척 개선 기대라든가 그리고 뭐 M&A 호재도 좀 있었고요. 테바에서 그 제네릭사죠. 글로벌 제네릭사인데 그 국내 제약사, 소형 제약사와 뭐 M&A에 관한 그러한 또 이슈도 좀 있었고 그리고 화학주가 오늘 단기적인 하락에 의한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에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대선 이후에 또 중국의 정권이 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그러한 또 모멘텀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뭐 태풍 영향도 좀 있고 정제 마진의 상승 부분 미국의 태풍 영향으로 유가가 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미국의 그러한 피해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규모가 좀 꽤 크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오늘 좀 약간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좋은 점도 있고 주식 시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섹터도 있고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큰 악영향을 줄 거라고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일단 그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기업종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일단 미국의 주택지표 개선되는 부분이 한 가지 가장 확실한 그러한 흐름은 미국의 주택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좀 관련해서 뭐 두산인프라라든가 진성PC 최근에 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린 종목인데요. 이러한 흐름도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주 모바일 게임주도 역시 계속 오늘 또 트레이딩 가능한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징 업종은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한 특징 업종 내에 속한 오늘 종목들을 좀 보면 제약주 중에서 한미약품이 상당히 오늘 강한 시고가를 좀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동사 같은 경우 한미약품뿐만이 아니고 뭐 LG생명과학이라든가 녹십자라든가 동아제약, 뭐 한미약품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어떤 성장 부분은 좀 약간은 한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 해외 쪽에서 지금 그 힘을 좀 내려고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죠. 미국 시장에 바로 진출 부분인데요. 미국에서의 그 파이프라인,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임상 3상이 완료된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품목허가를 다 앞두고 있는 또 판매까지도 좀 가시화돼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제약주 중에서는 LG생명과학, 녹십자, 동아제약, 한미약품 이러한 쪽 좀 계속 지속 관심이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들의 짱끌이 좀 매수에 의해서 양매수에 의해서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앞으로의 뭐 실적의 어떤 회복 부분이라든가 소재의 어떤 화학 소재 부분의 가격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부분에서의 이러한 모멘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흐름으로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정유주 같은 경우 SOL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영어 태풍 영향도 좀 있긴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을 또 확인해 보니
지금 순이익 부분이 흑자로 좀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에서는 GS 뭐 흐름도 좋지만 GS는 뭐 순수한 뭐 그런 정유주라기보다는 최근에 뭐 주가의 상승은 뭐 GS 리테일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또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정유주로 좀 관심을 가지자면 S-오일 같은 경우 이런 실적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그 기계업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에 지금 당장에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관련해서 오바마와 롬니가 상당히 좀 다른 그러한 힘쓰는 부분, 주력하는 부분, 이런 공약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다른 부분 분야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약간의 좀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그런 주택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셰일가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공통 분모를 찾아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관련해서 미국의 주택 지표가 계속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좀 봤을 때 이런 기계업종의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코스닥의 뭐 진성PC라든가 이쪽 섹터에도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두산인프라도 많이 주가가 최근에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주가가 많이 싸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지켜줘야 되는 이런 하방 경직의 가격선을 또 잘 지켜주고 있는 이러한 흐름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좀 관심이 가능할 것 같고 오늘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는 뭐 계속 반복되는 종목이죠. 뭐 게임빌이라는 종목, 컴투스보다도 오늘은 게임빌이 더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다른 또 모바일 게임주들도 개별 호재에 따라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SM이나 YG는 약간 눌리지만 JYP 엔터가 좀 상승을 하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순환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전자결제주도 오늘은 좀 약간 어제 상승 이후에 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은 좀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어제 좀 강하게 또 반등이 안 나왔던 종목들은 또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전일에 강한 반등이 나왔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한 반등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오늘도 반등은 나오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제 오늘은 화학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강한 반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제가 아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의 아까 대선 관련해서 이러한 그 공통 분모인 롬니와 오바마의 공통 분모인 기계업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1900선을 계속 이상에서 지켜주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의 어떤 트레이딩이 가능한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1900선이 만약에 이탈된다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때 오히려 그때는 대형주를 또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를 노리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의 전략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섹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현금에 대한 부분은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현금 한 30% 정도 보유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50% 여전히 현금 한 50% 정도는 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오늘까지의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좀 반등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떠한 또 흐름이 나타날지를 확인 후에 우리 시장이 또 추가적인 반등 혹은 일단은 이번 주에 반등 제가 주초에 말씀드렸지만 1920포인트, 30포인트 정도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그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더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역시 다시 한 번에 또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좀 상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오늘 오전에 아무래도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바로 제약주, 그중에서 한독약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 오늘 많이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약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동안 장기 투자하신 분들 그동안 긴 터널을 뚫고 오셨을 텐데요. 최근에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약주 선정이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턴어라운드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
불확실하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로서 어느 정도 이제 제약주가 대안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닝 시즌에 최근에 지금 상장사들 대부분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분들께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약주들은 오히려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심지어는 실적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업종 전반적인 턴어라운드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제약업 업종의 강세의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었던 그 근저에는 바로 이제 테바사,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제네릭 GX인 테바사가 국내 진출설이 나오면서 국내 기업, 특히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1,000억이 넘어가는 이런 중소형 이제 제약사를 인수할 것이다, 이런 설이 나오면서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들이 무더기로 지금 상한가에 직행해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한독약품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보면 뭐 근화제약이라든지 명문제약, 국제약품 등등이 지금 상한가에 직행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 이제 중소형 제약사들의 M&A 기대감에 따라서 군집 현상을 나타나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단기 주가 모멘텀으로서 이렇게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이렇게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소형 제약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중에서 한독약품 자체를 가지고 계셔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단순히 이제 M&A 기대감에 따라서 군집 현상으로 지금 무더기 상한가를 가 있는 상황이니만큼 지금 무분별한 추격 매수 자체는 지금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분할 매도 관점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뚜렷이 지금 매수가 자체는 그대로 잡아드리지 않았고요. 투자 전략으로 목표가 단기 1차적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 2만 원 선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선절가로는 지금 오늘 그 상한가가 17,350원인데 바로 밑에 1호가 미친 선절가 17,300원 한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17,300원이면 손절 가격을 굉장히 짧게 잡으신 건데요. 입니다. 상한가 오늘 이제 시초가와 더불어서 이제 예. 바로 상한가에 직행하는 어찌 보면 소위 점상이 나왔는데요. 이 상한가 기조 자체가 바로 무너질 경우 바로 차익 실현하시기를 권고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주라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플러스 실적까지 좋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테바의 국내 진출설까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급등하고 있지만 일단 이로 인한 이슈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한가가 풀린다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은 조금 위험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2만 원까지 분할 매도 전략을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예. 관심을 갖고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오디텍입니다. 코드 번호 080520번인데요. 네. 바로 그 LED 핵심 부품인 제너 다이오드 칩 제조업체로 국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어찌 보면 실질적인 독점업체입니다. 바로 이제 워런 버핏이 말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너 다이오드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듯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LED 모듈의 핵심 부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LED의 열을 흡수해서 칩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찌 보면 LED 쪽의 핵심 부품인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텍 바라보게 되는 투자 포인트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 결국 기댈 수 있는 것은 실적, 바로 실적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제너 다이오드 칩 월별 판매량 추이를 좀 보시면요. 1월 13억 개를 기록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3월 달엔 18억 개, 현재는 지금 20억 개까지 순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실적도 올해 매출액 920억에 영업이익 140억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6%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주가도 이에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코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10% 가까운 지수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오디텍의 경우 오히려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대적으로 아주 강한 모습 이거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바탕으로 추세가 살아있다는 부분, 이 부분 매매 관점에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바로 두 번째는 해외 조명업체의 납품 계약에 따른 외역 확대, 이에 따른 성장성에 한번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제너
다이오드 제조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국내 LED 패키지 업체 모두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랙 레코드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필립스를 비롯한 해외 조명업체들과의 거래선 확보가 현재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 폭발적인 외양 성장의 근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조명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타겟 산업이 기존 IT에 그쳤다면 이제는 자동차와 조명 산업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서 해외 진출과 외형 성장, 여기에 따른 성장성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수급을 저는 살펴보았는데 최근 이렇게 꾸준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 코스닥 약세에서도 상당히 이런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것, 추세 추종 관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상 외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한 매기 유입이 밑바탕이 될 건데요. 몇 달간 꾸준히 기저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좀 어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긴 하나 그래도 신고가 경신으로 인해서 매물대 부담에서 자유롭다는 측면, 이 측면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5일선 타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로 주봉상 고가권이 이제 16,000원 선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로는 이제 좀 짧게 잡겠습니다. 손절가로는 11선이 위치한 현재 13,500원 선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로 오디텍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16,000원, 손절 가격은 13,5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국제채권단과 새로운 긴축안에 합의했습니다. 새 긴축안은 다음 주 그리스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의회 승인을 받으면 그리스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315억 유로 상당의 구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페인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해 5분기째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6% 위축된 것이지만 당초 예상했던 전분기 대비 0.4% 후퇴보다는 나은 결과입니다. 한편 스페인 총리는 경제 전망이 계속 나빠지고 있음에도 아직은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8월 미국의 케이스 슐러 주택가격지수는 145.87로 지난해 8월보다 2.03%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1.9% 증가를 웃도는 결과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해 6월 0.5% 상승에 이어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계절적 요인을 조정한 수치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어제 현대기아차에 이어 현대모비스의 신용등급도 상향했습니다. 무디스는 현대모비스의 신용등급을 BBB2에서 BBB1으로 상향했고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적절한 설비 투자 지출을 유지해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다시 정상적인 거래를 시작합니다. 네, 그동안 날씨를 이유로 이틀간 이렇게 휴장을 했던 건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일단 증시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던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31일에 이제 정상 개장다시 할 것 같고요. 경제적 손실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지난 태풍 아이린의 경제적 손실은 1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태풍 샌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한 200억 달러에서 최대 500억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돼서 우려는 조금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미국의 태풍이 한국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봤을 때 그 상관관계는 좀 높지 않은 편이었고요. 태풍 발생 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 모두 어떤 추세적인 증시 변동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그 증시 영향이 소멸됐을 때 증시가 이제 상승하는 경우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심리 지표의 둔화와 소매 판매 둔화, 또 미국 그 재개장 시 일시적으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겠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주가 조정은 일시적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풍 후 피해 복구 과정에서 건설업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다시 재개장되게 된다면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겠지만 국내 증시로까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편 환율은 오늘까지 5일째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1,090원대도 불안한 상황인데요. 원화 강세에 타격을 받은 수출주 그 가운데서도 자동차주 타격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오늘은 일단 어제 오늘 반등은 하고 있지만 환율 하락 속도 이렇게 조금 더 가팔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환율 하락 속도 가팔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시점인 것 같고요. 다만 그냥 이 영향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달러 환율 1,100원 이제 붕괴되면서 경기 방어적 내수주보다는 수출주와 같은 이제 경기 민감 쪽의 하락폭이 계속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 수출주인 자동차 업종의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원화 강세 상황까지 겹쳐지면서 코스피 하락장 주도로 이제 자동차 업종이 이제 주도적으로 코스피 하락장을 연출하였고요. 하지만 역발상 차원에서 환율 1,100원 선과 코스피 120일 이동 평균선이 붕괴된 이 시점이 경기 민감주에 대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화 절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술주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에 투자해라. 앞서 역발상 관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어떠한 발상인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요. 120일 이동평균선 붕괴 시점과 코스피 반등 흐름이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한 2009년 이후부터 총 8번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120일 이동평균선 붕괴 후 한 달간 코스피 흐름이 추가 하락보다는 평균 1.9%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이번 2012년 10월 26일을 기준으로 이동평균선 붕괴된 최근 흐름을 이 공식을 대입해 보시면 추가 조정폭은 좀 제한적인 가운데 본격적인 반등은 11월 중선 이후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반등이 나타났을 때 업종별로 이제 상승 어떤 것이 강하게 나타났나 보시면 자동차 부품 업종, 조선 업종, 화학 업종이 이동평균선 회복과 함께 상승세에 강하게 나타냈고요. 따라서 원화 강세장이 당분간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내수주에 좀 더 프리미엄 주는 전략에 추가적으로 이번 120일 이동평균선 붕괴를 이용한 낙폭 과대 업종을 관심 기울여 주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낙폭 과대주 중 4, 4분기 순이익 예상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후성, 금호석유로 추출되었습니다. 네,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을 봤을 때 이제 지금쯤 시점이라면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 업종들, 종목들까지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11월도 굵직굵직한 정치적 이벤트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11월 증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전략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11월에는 다들 잘 아시는 6일 이제 미국 대선 있고요. 8일에 중국 권력 이양, 또 월중에 스페인 전면적 구제금 신청 여부 등 어떤 굵직한 이슈들이 이제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슈들에 대해 불확실성은 지금 남아 있어서 시장의 관망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미 몇 달째 이미 얘기가 되어 있던 사안이란 점은 시장의 급락을 이끌 만한 이슈는 아니지 않나 하고 판단합니다. 유로존 리스크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또 그리스의 긴축한 합의로 리스크 완화가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이슈도 지금 단기적인 어떤 입장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여 일단 11월은 관망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략 추천드리자면 11월에는 업종 간 리밸런싱 폭을 줄여서 어떤 중립적인 포트폴리오 벤치마크를 따라가는 전략을 구성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에 매크로 악재에 대한 코스피 PBR 1배 수준의 하방 경직성이 강해지고 있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연말 코스피 지수 하단은 1800포인트 선 초반에서 형성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11월까지도 관망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이지선 연구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보다 자세하게 글로벌 이슈 짚어보고요. 국내 증시 영향까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이틀째 휴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도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유럽 증시는 모두 올랐는데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이제 그 허리케인 캔디로 인해서 이 영업일간 거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아시아하고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BOJ, 그러니까 뱅크 오브 재팬에서 추가 자산 매입 11조 원을 증액했죠. 이게 한 150조 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인민은행에서 역외 RP를 통해서 3,950억 원 정도를 추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일단 아시아나 유로존의 상승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특히 독일에서는 실업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도이체뱅크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상승을 견인해주는 모습이고요. 특히 스페인에서 베드뱅크가 금융권 부실 해소로 나설 것이다 라는 뉴스가 일단 스페인 문제를 약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미국 시장이 열리죠.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과거 사례는 재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모습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은 7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도 94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1,72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이제 기금 쪽에서 한 400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760억 정도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5위 종목들이 거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고려아이나 삼성물산,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특징이고요.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업종표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금 그 화학 업종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 운송 장비에서 매수하고 있지만 다른 종목에서는 거의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지금 전기전자하고 화학과 의약품 쪽에서 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전자에 한 810억 정도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들이 한 930억을 매도하는데 유통업에서만 한 300억 정도는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그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봉이 완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1936포인트 이상에서 끝나야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차월물 11월 달 월봉이 상당히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 또 외국인들이 지금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매수로 전환하는지,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수를 계속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외국인의 매매 동향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양증시 모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등일 뿐이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미국 증시는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서 이틀 연속 이제 휴장을 하여 갔는데, 어제 이제 유럽에서 날아온 소식을 보면 도이치방크 그리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등의 이제 대기업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유럽 증시가 큰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 영향이 오늘 국내 장까지 지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종합해보면 지금 최근에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크게 거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뚜렷하게 지금 거래 대금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예. 오늘 잠깐 살펴보면 개인이 950억, 외국인이 670억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1,700억을 매수하고 있지만, 코스닥을 잠깐 보시면 외국인의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150억 이상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외 악재가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몸을 사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제 1,900선, 코스닥
500선을 회복을 했는데 둘 다 120일 이평선을 딛고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은 추세의 전환인지는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망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외국인의 향방인데 외국인의 향방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 이후에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최근에는 좀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맞지 않는 전략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에서 이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이제 4분기 실적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최근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급락을 하는 가운데 급락한 이유가 기업들의 실적 쇼크였습니다. 유로존 위기나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오래되었기 때문에 단기에 그 부분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 쇼크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많이 하락했는데 최근에 각종 그거는 예전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2분기, 3분기 초까지 발표된 각종 지표들을 보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게 지금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실적 쇼크가 난 건데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각종 지표들이 다 이제 호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4분기에 기업 실적으로 이어진다면 그리고 소비 시즌과 맞물리면서 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로 해서 4분기에는 실적 어닝으로 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거나 더 높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 때문에 미국 대선이 끝나는 대로 외국인의 행보가 결정되면 그때는 좀 주식 비중을 지금보다는 더 높이는 전략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지선 연구원님과 조금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 쪽으로 일단은 집중을 해보자. 현금 비중도 좀 두둑하게 놔두고요.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의 관심 종목 이어서 들어볼 텐데 제가 미리 봤거든요. 기아차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추천을 해주셨다가 뺐던 종목이잖아요. 예.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볼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예, 그때 기아차를 좀 손절가를 네. 짧게 잡아서 바로 손절을 했는데 기아차는 이제 정말로 대부분의 악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이제 기아차가 3분기 실적 쇼크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투신권의 매도로 인해서 지금 6만 원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6만 원 선을 회복한 수준인데 기아차가 실적 쇼크가 났던 거는 환율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실적 쇼크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에는 이제 파업 종료로 인해서 실적이 회복되고 그리고 환율 부담감이 아직까지는 있지만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기아차가 현재 가격은 올해 실적 대비 PER 6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대형주 중에서 PER 6배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인데도 PE 너무 낮게 저평가돼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올해 꾸준히 유지해온 PER을 살펴보면 한 8배 수준에서 거래됐는데 만약에 4분기에 기업 실적이 호전되면은 평균 PER 8배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리스크 관리로 현재 환율보다 하락이 현재 환율보다 더 급격하게 하락한다면 그때는 과감히 가격에 상관없이 단기 리스크로 인해서 과감히 손절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기아차는 종합해 보면은 이제 6만 1,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또 저항선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6만 7,000원까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절가는 환율이 급락한다는 가정하에 58,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58,000원까지 61,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목표 가격은 67,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동훈 전문가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모습은 지금 현재 어떨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 포트폴리오 종목들입니다. 인포뱅크 20%, RF텍 15%, 휴스틸 골프존, 동양 EMP까지 총 5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종목도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포뱅크 좀 아쉽습니다. 지금 9% 정도로 손실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잘 달리는 RF텍도 수익폭은 조금 줄었죠. 16% 수익입니다. 휴스틸 그리고 골프존은 매수 가격 부근이고요. 동양 EMP 마찬가지인데요. 한 종목씩 한번 AS 들어볼게요. 예, 오늘은 좀 AS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지난번에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15,000원에서 이제 5% 정도 수익을 하시고 15% 정도만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인포뱅크 종목이 MO 매출에 크게 기여를 했던 1억 퀴즈쇼가 갑작스럽게 폐지되는 바람에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인포뱅크 차트를 보시면은 15,000원까지 올라갔다 10,000원 이하로 내려간 다음에 지금 10,000원을 다시 회복한 수준인데 아무래도 단기 악재로 인해서 급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인포뱅크가
뭐 단기 실적 모멘텀은 있긴 합니다. 뭐 3분기는 2분기보다는 약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4분기는 다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등의 이제 성황으로 인해서 인포뱅크의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1억 퀴즈쇼 MO 매출의 60에서 70%를 차지했던 1억 퀴즈쇼가 폐지된 거는 지금 악재로 판단되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자. 그래서 인포뱅크는 다시 편입할 수 있으면 편입 시도를 해보겠는데 아직까지는 담을 시기는 않으라고 판단되고 과감히 이제 손절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RF텍은 지난주에 뭐 12,500원을 수익률 25%로 전량 수익을 실현했는데 지금 자막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휴스틸하고 골프존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휴스틸은 아시다시피 뭐 세입가스 관련주로 해서 그리고 실적 호전주 그리고 연말 배당으로 해서 배당주 성격까지 있기 때문에 휴스틸은 꾸준히 보유해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골프존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1분기가 굉장히 성수기입니다. 3분기가 비수기인데 3분기도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실적 호전기를 맞는다면은 골프존이 맨 처음에 상장할 때 PER 30배를 받고 상장한 종목인데 지금 올해 예상 PER이 8배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3배까지는 성수기를 맞아서 밸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존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그리고 동양 EMP 같은 경우는 동양 EMP는 3분기 실적 굉장히 사상 최대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 EMP를 오늘 좀 오래 말씀드릴 텐데 동양 EMP는 RF텍과 같이 무선 충전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동양 EMP의 지금 기업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 동양 EMP 같은 경우는 꾸준히 실적을 내오고 있는데 그동안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동양 EMP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3,600억 매출에 영업이익 170억을 했고 올해는 4,200억에 영업이익 260억, 25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200억 이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1,100억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PER이 5배 조금 넘는 수준이 5배나 5배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조정이 완료된다면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더 비중을 더 담아도 된다고 판단해 동양 EMP랑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4분기 성수기를 맞이하는 골프존 같은 경우는 지금 포트 비중 뭐 10%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각각 5%씩 추가 매수를 더 해도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기아차 담으셨던 최종 포트폴리오 모습 지금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휴스틸은 현재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골프존 그리고 동양 EMP까지 마찬가지고요. 기아차는 오늘 새롭게 도전해보자 주셨던 종목인데요. 61,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67,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58,0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11월 한 달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인지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